봄이 오면 사람들은 새 출발을 한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얼어붙은 마음도 함께 풀린다고들 한다. 그런데 72세 윤정희의 인생에는 봄이 한 번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봄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창문 너머로 흰 커튼이 흔들렸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 들어왔지만 정희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았지만 느끼지 못했다. 72년을 살면서 그녀가 느낀 것은 오직 하나, 끝나지 않는 하루의 무게였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아들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손수 돕는 일은 없었다. 아들이 이혼하고 손녀까지 도맡아 키우게 되면서 집안일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기만 했다. 늘 혼자만 분주하고 힘들었지만 남편이나 아들은 바깥 일하고 돌아와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런 그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 힘들다 얘기할 수가 없었다. 어린 손녀는 늘 안쓰러운 마음에 애지중지 돌보다 보니 정희의 몸만 병들어 가고 있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로 아침이 시작되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 뚜껑을 열고 밥을 푸고 반찬을 담았다. 고무 장갑을 낀 손은 익숙한 동작으로 움직였다. 아침엔 아들의 도시락, 점심엔 남편의 반찬, 저녁엔 손주의 밥상. 하루 3번 밥을 차려도 정혜 자신의 밥은 늘 식은 채였다. 당신은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 가족의 중심이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손녀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다. 그들의 말은 따뜻했지만 정희는 그 따뜻함 속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가족의 중심이 되면서 정작 자신은 그 중심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손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다. 정희는 식탁 끝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행복한 광경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행복 안에 없는 것 같았다. 할머니 이름이 뭐였지? 손녀가 갑자기 물었다. 숙제 때문이었다. 가족 이름을 적어야 한다며 할머니 이름을 물었다. 순간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윤정희. 그녀의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이 마치 먼 옛날의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람들이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게 된 것이. 아내, 엄마, 할머니. 그녀는 늘 누군가의 무엇이었지 윤정의 자신이었던 적은 없었다. 윤정희.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손녀는 아, 맞다. 하며 공책에 적었고 다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희의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릴 적 부모님이 다정하게 불러주던 정희야 소리가 꿈속에서 울려 퍼졌다. 허리 수술을 받은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만성 통증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정희는 혼자 하얀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남편은 다리가 불편해서 병문안을 못 온다고 했다. 이해했다. 정말로 이해했다.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오랜 친구들도 연락이 하나 둘 끊기고 이럴 때 찾아와 수다 떨 친구 한 명 없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나를 돌본 적이 있었나?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자신을 위해 밥을 차리고 자신을 위해 옷을 사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 적이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던 것 같다.
그날 밤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래된 나무가지가 부러지듯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싹이 돋아났다. 결심이라는 이름의 작지만 단단한 싹. 퇴원 후 정희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30년을 살았던 집. 아들이 자라고 손녀가 뛰놀던 집. 정희가 매일 아침 창문을 닫고 마루를 쓸고 벽지를 바른 집. 그녀가 일궈온 집. 그런데 그 집에서 정희 자신은 제일 작았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손이 떨렸다. 뒤돌아보니 빈 거실이 보였다. 가구도 사진도 추억도 모두 정리했다. 남은 건 텅 빈 공간뿐이었다. 현관문이 천천히 닫혔다. 찰칵. 부드러운 소리였다. 남들은 이걸 도망이라 할지도 모른다. 책임을 버리고 가족을 저버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희는 이걸 귀향이라 불렀다.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은 따뜻했다. 창문을 열면 짠 바람이 들어왔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정희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렸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커피. 그 향기가 이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다. 작은 개 한 마리를 입양했다. 이름은 별이. 밤하늘의 별처럼 작고 반짝이는 눈을 가진 강아지였다. 별이와 함께 해변을 걸을 때 정희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그녀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다. 점심에는 된장국을 끓였다. 누구를 위한 밥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한 그릇. 국물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이게 이렇게 따뜻한 맛이었구나. 72년 만에 처음 느끼는 맛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끓인 밥은 수없이 많았지만 자신을 위해 끓인 된장국 한 그릇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어느 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보고 싶었어요.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그랬지. 둘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됐어. 정희가 조용히 말을 끊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괜찮아.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칠었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넌 내 인생을 살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니까. 아들은 울먹였지만 정희는 울지 않았다. 그녀에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 있는 건 오직 평화로움 뿐이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다시 창가에 앉았다. 커피잔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72년 동안 윤정희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엄마였고 할머니였다. 그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존재했다.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릴 만큼, 자신을 지울 만큼.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이제 그녀는 윤정희였다. 누구의 무엇도 아닌 그냥 윤정희. 커피를 마시고 된장국을 끓이고 바다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여자. 별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정희는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따뜻했다. 작은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다. 봄이 이제야 왔네.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늦게 피는 봄은 더 오래 향기롭다고 했다. 72년을 기다린 봄이었으니 이 봄은 오래오래 머물러 줄 것이다. 그녀의 남은 생이 닿을 때까지.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다는 변함없이 밀려왔다 밀려갔다.
정희는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미소 지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니,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다. 윤정희의 봄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